삼국지 유명한 낭고의 상이 있으니 사마이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사마이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마이에 대해서 고평릉 사변 같은 사건은 컨텐츠로 올렸지만 인물 자체의 서사를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마이의 인물에 대한 서사는 진서를 참고해야 되는데 이 진서가 중국 24사 중 후 24의 하나로 정식 역사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진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진서의 재기 부분은 당태종 이세민이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진서는 부분적으로 어찬서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오래도록 안 보던 진서를 탐구하는 셈 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를 보통 낭고의 상이다 또는 중국에서는 백안랑이라 해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랑, 즉 이리, 늑대라는 뜻이죠. 낭고지상이 뭐냐? 늑대가 돌아보는 모습이다. 뒤에서 사람이 야 하고 부르면 보통 이제 몸까지 같이 돌립니다. 이건 평소에 경계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마이는 고개만 살짝 돌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경계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속에 뭘 감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들킬까봐 경계하고 있다. 이걸 낭고지상이라 합니다.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에서 상당한 명장면입니다. 그 드라마 OST 메인 장면이기도 하죠. 조조가 사마이한테 집에 가라 해놓고 돌아서서 갈 때 쌀을 확 던지죠. 쌀이 떨어지는 소리가 차르르 나니까 사마이가 낭고지상으로 싹 돌아봅니다. 이걸 조조가 가만히 관찰하면서 한동안 보더니 껄껄껄 웃죠. 이게 얼마나 명장면이냐면 제 카톡 프로필도 한때 이걸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일화가 진짜 사실이냐 이건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안랑이 뭐냐면 흰눈가리의 늑대, 쉽게 말해서 배은망덕한 놈이다 라는 뜻입니다. 꼬라지 보니까 이게 사마이가 한편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의 자는 중달로 한해군 5년 출신입니다. 이 사마씨의 득성 방식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통 성씨 중에 득성 방식이 가장 많은 게 국이씨라 해서 나라 이름을 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주나라 제후국 중 나라가 망하면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망한 나라의 귀족들이 나라 이름을 성으로 썼다. 여러분들 성씨가 만약 중국발이다, 그리고 주나라 제후국 140여 개 중에 그 성씨의 나라 이름이 있다, 여러분들의 조상은 그 나라의 지배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마씨의 득성 방식은 뭐냐? 사마라는 관직에서 유래한 거예요. 지난 멤버십 시간에서 했죠. 춘추 전국시대 각 나라에 사마, 대사마 또는 태유를 두었다. 주선왕의 사마, 정백이, 정백 휴보라 하죠. 공을 세워 관이씨를 허락받았다. 즉 벼슬 이름을 성으로 삼는 걸 허락받은 거예요. 이게 사마씨의 시초라 보는데 물론 사마씨 그들 스스로는 그 위로도 있다고 봤습니다. 사마씨는 중녀의 후예다. 즉 추궁시다. 소설 연희의 그 남만 추궁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추궁, 즉 중녀는 남자입니다. 달랑달랑이에요. 그리고 가깝게는 사마이의 12대 선조가 바로 항우의 18제후 중 하나인 은왕 사마왕입니다. 사마왕의 봉읍이 한해였어요. 그래서 후손인 사마이도 한해 출신인 겁니다. 사마방의 8아들의 자가 달자 돌림이죠. 그래서 사마팔달이라 불렸다. 사마이는 젊어서 호소와 친했다. 이 호소가 누구냐면 영천일대 이름났던 인물입니다. 조조가 등용하려 해도 임관하지 않았다 되어 있는데 사마이가 주생과 원한이 생겨서 주생이 사마이를 암살하려 합니다. 이걸 호소가 알게 되고 눈물로 설득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암살 반대 호소인 호소가 눈물로 호소한 거죠. 그러니 주생이 암살을 안 하기로 했다. 이 호소의 자가 공명이에요. 그래서 야사에 그 공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마이의 집안이 좋으니 당연히 청거가 들어가겠죠. 당시 조조가 사공이었습니다. 사공부에 추천이 되었다. 그런데 사마이가 풍을 맞아서 못 움직이겠다 구라치고 출사를 안 합니다.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에서는 지 다리를 바퀴로 깔아 뭉개버리죠. 이게 한나라 조정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 때문은 아닐 겁니다. 사마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인물이에요. 당시 동탁과 이강무리들의 사례를 봤죠. 괜히 조조한테 붙었다가 잘못되면 집안이 멸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을 봤다 정도로 보여져요. 형제들이 조조 밑에 인간했으니 자신은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후일을 대비해야 된다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조조가 의심을 하여 사람을 보내 엿보게 하니 진짜 사마이가 누워서 꼼짝도 안 했다. 이때 사마이의 꾀병을 목격한 여종을 아내 장춘하가 죽였다 이야기도 전해지죠. 조조가 승성에 오르고 협박을 합니다. 너 출사 안 하면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사마이가 결국 출사를 합니다. 그리하여 승상부 속관이 되었다. 다만 위략에서는 사마이의 임관을 좀 다르게 서사하고 있어요. 조조가 사마이한테 우리 조옹이가 일자무식이니까 좀 가르쳐봐라. 그런데 사마이는 사대부로서 조옹과의 만남을 싫어했다.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유파가 지구 끝까지 유비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어떠한 운명인지 유비 밑에 들어가게 되죠. 장비가 사대부를 좋아해서 유파를 만나려 했는데 문전박대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무릇 사대부라면 저런 무레벨을 만나서 되겠냐 이런 말을 하니 유비가 듣고 대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중재를 하는 거죠. 제갈량이 유파한테 우리는 장비 같은 무인도 필요하다. 암튼 사마이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꾀병으로 조홍을 안 만납니다. 조홍이 열받아서 이걸 조조한테 고자질을 해요. 이에 조조가 엄포를 놓으니 사마이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임간했다. 바로 그 다음 조조가 사마이의 일종의 그 관상을 봅니다. 난고지상의 일화죠. 진서 선제기에 기록된 일화입니다. 위무제, 즉 조조가 뒤돌아 걷도록 하고 자신에게 돌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사마이가 얼굴만 빼꼼 돌아보니 그대로 얼음을 맺히고 가만히 살핍니다. 그러고는 말 3마리 꿈을 꾸고 조비한테 저놈은 조심해야 달릅니다 말했다는 것인데, 이 일화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립니다. 당시 조비나 사마이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는 이 일화가 앞선 사마이가 임간을 거절한 일화와 연결되어 있다. 사마이가 조조의 부름을 거절하고 피한 게 사실이면 이 난고지상이라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당시 사마 가문에서 사마이의 부친 포함 많은 이들이 이미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이가 조조의 부름을 거절한 게 사실이라면 유독 사마이만 튀는 행동을 한 겁니다. 조조가 여기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사마이가 막내도 아니고 차남인데 열려있는 벼슬길을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한 위략의 기록에서도 사마이가 조조를 피하려고 한 서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일화가 신빙성이 있다 봐요. 다만 전술한 삼마동식 일조 일화 있죠. 조조가 말 3마리가 한 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여물을 먹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조조가 조비한테 사마이에 대해 그놈은 신하 될 자가 아니다 경고를 했다. 이건 MSG라 봅니다. 승상부 말단 속관 나부랭이는 경계하면서 뭐 조심해야 된다. 이건 진서의 사마이 영웅 만들기 일환이라 보고요. 즉 사마이 난고지상이라는 조조가 사마이를 경계했다기보다 그저 조조의 한 인간에 대한 흥미 유발 정도의 해프닝 수준의 일화로 봅니다. 이후 조조가 장로를 토벌할 때 사마이가 조조를 따랐다. 여기서 그 유명한 조조 버전의 등록망촉 일화가 나오죠. 등록망촉은 농땅을 얻으면 촉땅을 원한다. 즉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사는 원래 광무제와 공손술의 대립을 얘기하던 건데, 그 조조 버전이 뭐냐면 장로가 항복하고 조조가 한중을 손에 넣자 사마이가 지금 유비 강릉에 있다. 바로 촉으로 밀고 들어갑시다. 당시 유비가 형주 반환 문제 때문에 공안에 있었어요. 관우와 노숙이 입양해서 대치하던 바로 그때죠. 이때 조조의 한중 정거로 유비가 송건이랑 대충 합의하고 바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조가 사마이의 간언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등록망촉이라더니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나는 광무제가 되고 싶지 않다. 지금은 민심이 먼저다 하면서 한 발 빼는 겁니다. 이때 조조가 한중에서 촉으로 들어가는 게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 컨텐츠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비가 태자에 책봉되고 사마이는 태자 중서자가 되었다. 이때 진군, 오질, 주삭과 함께 조비를 보자 하니 태자의 사후라고 불렸다. 태자의 네 벗이죠. 비슷한 버전으로 오나라 태자, 손등의 사후도 있죠. 제갈각, 고담, 진표, 장유입니다. 참고로 조비의 네 벗 중 오질이 상당히 재밌는 인물이에요. 이 오질이 사마이와 진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건이랑 호종이 나중에 오질 갖고 장난질 하려다가 실패하죠. 오질도 다음 기회에 별도의 컨텐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19년에 관우가 가설을 받고 양번으로 급발진합니다. 전시 초기에 관우가 우금의 7군을 사로잡아버리죠. 제가 우금편에서 얘기했듯이 조인이라는 VIP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릉을 버리고 무리하게 강 가까이 진을 쳤다가 범람으로 인해 생긴 대참사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후 서왕의 원군이 왔을 때도 제장들이 번성을 구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조인 장군 이럽니다. 그러니까 조엄이 조인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추가 원군이 올 때까지 병력을 대기시킵니다. 이때 조조가 관우가 두려워 천도를 하려고 했다. 이에 사마이와 장제가 이런 일로 천도할 필요 없다. 송건도 구슬리면 되고 다 잘 될 겁니다 하니 조조가 그만두었다. 관우가 두려워서 천도하려 했다. 과연 그럴까요? 공격 측은 수비 측의 최소 2배 이상은 되어야 할만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전장에서 구른 조조가 침략을 무서워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그리고 조조는 자신의 위기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입니다. 이 천도 시도를 계층 간 헤게모니 다툼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게 보여요. 당시 조조는 위양이었습니다. 천도를 한다면 위나라 왕도인 업이나 그 인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천도를 반대한 자들은 사대부인 사마이와 장제예요. 보이십니까? 주나라에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를 둘러싼 귀족들의 헤게모니 다툼. 동탁이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여 연합군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낙양 기반의 기존 백관들의 인프라를 무효화하여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한 일화. 주평왕, 동탁, 조조 이 세 천도 움직임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외세의 침략입니다.
조조는 이번 기회에 관운을 핑계로 그냥 천도해버리려 한 거예요. 실제로 이때 천도가 이루어졌다면 조씨 일가의 찬탈이 더 일찍 성사됐을 수 있습니다. 송건이 제갈견한테 육손 뒷담화를 깐 그 편지 중에 정확하게 본 부분도 있어요. 진군 무리들이 조조 때에 착하게 군 건 조조의 권위 때문이었다. 얘는 어리니 이놈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상주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다만 진군이 아니라 사마이라고 하고 조예가 아닌 조방 때에 이런 말을 했으면 완전 정확했겠죠. 즉 조조가 아무리 대숙청잔치로 백관들을 장악했어도 자기 사후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어 조조가 사망하고 조비가 위왕에 오릅니다. 조비의 뻘짓 중에 하나가 나오죠. 조인한테 양번을 불태워라. 양양과 번성은 형주 북부 핵심 근거지예요. 이걸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불태워버리라 합니다. 사마이가 그걸 왜 불태웁니까? 송건은 아직 양번을 공략할 타이밍을 못 잡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불태워버리고 사마이 말대로 되니 나중에 조비가 후회했다. 참고로 조비가 왜 후회했냐? 불태워서 성 자체를 청야해버리면 송건이 이걸 포기할 줄 알았는데 송건이 양양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걸 다시 뺏어야 했고, 뺏고 나면 뭐합니까?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못하죠. 조비의 남정 꼬라박이 사실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물론 진서 선제기에는 사마이 말이 맞았어야 했기에 송건이 양양을 점령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만총 같은 경우에는 신성신도시를 세우고 구합비성을 허물어버리거든요. 이걸 똑같이 송건이 구합비성을 점거합니다. 근데 그때는 만총이 매복을 놓죠. 그래서 합비성을 점거한 오군이 패하고 달아났다. 조비도 양번을 불태울 거면 양양성에 매복이라도 좀 놓던가.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나비 효과라 할까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와요. 이때부터 조인이 완해주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조예 때 조예가 자신의 고명대신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죠. 이때 사마이가 양번이 아닌 완해주둔하게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신성 강행군입니다. 만약 사마이가 양번에 주둔했으면 송건의 견제로 그리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신성의 맹달이 털림으로써 제갈량도 국벌에서 하나의 카드를 잃게 되죠. 제갈량이 맹달을 설득하려고 부단해를 썼었거든요. 아무튼 돌아와서 220년 조비가 제위에 오릅니다. 황제의 가장 적극적인 황권 강화책이 바로 전쟁이라 했죠. 두 번째가 토목공사, 제일 소극적인 강화책이 사면령입니다. 조비가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유는 송건이 아들 손등을 볼모로 보내기로 해놓고 안보냈다. 이 서신이 다 전해집니다. 약속대로 손등 데려오라고 상서랑 시중을 보냈더니 얘들이 빈손으로 왔다. 이 조비 남정 꼬라박 동안 사마이는 수도를 지킵니다. 심지어 녹상서사에 임명해줘요. 물론 조비 때 녹상서사는 실무직입니다. 백관들의 우두머리로서 황제랑 권력 다툼하고 이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이걸 사마이가 너무 높은 자리다 해서 거절하는데 조비가 한마디 하죠. 이건 상이 아니라 뺑이 좀 같이 치자는 거다. 이렇게 조비의 중용을 받다가 조비가 남정에서 돌아와서 와병합니다. 226년 조비가 죽자 조진, 조휴, 진군과 함께 고명대신이 되죠. 조예의 기반이 없었으니 사실상 탁고대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조예는 이 고명대신들을 여기저기 흩어놓습니다. 대촉전선에는 조진, 대오전선에는 조휴, 그리고 완에는 바로 사마이가 주둔하게 되고 드디어 사마이의 전설과도 같은 신성 강행군 일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나 분량 조절 실패네요. 다음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